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부모교육 소통 전문가 양진입니다.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부모 자녀 소통의 힘, 바로 효입니다. 여러분들은 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부양,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옛날부터 우리가 효라는 덕목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을 효라고 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실 우리 심청이가 몸을 던져서 아버지를 구하는 이런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 20대 우리 MZ 세대들이 과연 효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20대에도 효라고 하는 건 가장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약 82.1%가 나와서, 와,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효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부모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그리고 늘 소통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도 계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잘 사는 거, 이것만이라도 잘하는 게 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효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우리는 효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장병 여러분, 우리가 블루 칼라 시대를 거치고 화이트 칼라 시대를 거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골드 칼라 시대라고 하는데, 골드 칼라의 시대는 지식을 창조하는 시대인데, 지식을 창조한다라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협업 능력과 바로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죠. 우리가 부모님과 소통을 잘한다고,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잘한다는 것이 그냥 효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잘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덕목인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SQ라고 합니다. 사회관계 역량지수. 사회관계 역량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성장시켜 놓으면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데 단단한 그런 뿌리가 되는데요. 이것을 부모님과 나누다 보면 저절로 내 몸에 익숙하게 되고 습관이 돼서 내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소통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만, 내가 사회에 나와서 우리 위에 사람, 그리고 옆에 사람, 그리고 우리 후배들과의 소통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 고리타분한 효,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지 마시고 내가 미래의 인재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보다는 효행, 효를 실천하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많이 줘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효의 실천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소중하게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행, 효를 실천하다의 첫 번째, 나도
오늘부터 효통령. 효통령이 뭘까요? 네, 제가 지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효통령은 효도로 소통하기 이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예. 효통령에 대한 대기한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단어적으로 말하면 잘 듣기. 그러면 또 우리 장병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부모님들이 먼저 잘 들어줘야지. 내가 말만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아니라 내가 먼저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 경청은 뭘까요? 네, 경청은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맞춤. 네, 눈맞춤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 눈을 그윽하게 맞추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눈맞춤이 경청의 첫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귀맞춤입니다. 귀맞춤은 깊이 있게 들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화를 중간에 끊거나 그 대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건 아니고요. 됐고요. 이런 말보다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특히 부모님들은 말의 어순이나 말을 잘 조리 있게 하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어느새 마음을 여시고 본인의 마음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귀 맞춤이라고 해요. 네, 세 번째 경청의 마지막은 입 맞춤인데요. 입 맞춤은 공감의 언어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서 내 감정과 합해서 그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이런 거예요. 뭐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상대방하고 손을 잡고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군요. 아, 그랬었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난스러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법의 문장이라고 해요. 왜 마법의 문장이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진짜로 읽어주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아, 아버지 그러셨군요. 아, 엄마 그랬구나. 엄마 그러셨구나. 그 한마디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여지면서 아, 우리 아이하고도 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구나. 소통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님이 꼭 먼저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또 마음을 열어서 같이, 아까 우리 MZ세대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지속적인 교류. 지속적인 교류는 한 번만 탁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과 평생 살면서 그런 교류를 이루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앞으로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하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자, 나도 효통령 되기 두 번째는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냥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에게 했던 아주 작은 그런 행동에도 부모님에게 감사를 전하는 칭찬,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칭찬 화법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네, 부모님들에게 감정을 바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거나 바로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막 털어놓기보다는 우리가 감정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막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부모님들도 속상하시잖아요. 그걸 한번 걸러내는, 감정을 걸러내는 감정 휴지통,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화낼 것을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덜어냈는지를 그 휴지통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교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화가 냈을 때 막 쏟아냄을 부모님들이 잘 감당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통령 되기에서 감정을 바로 쏟아내기보다는 내가 한번 거르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데 관계가 좋으려면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의 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휴지통이라고 하는 걸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내가 무엇인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 숨을 한번 후 쉬고 내가 화가 났던 부분들을 막 좀 적어서 막 찢어서 버린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감정을 꾹꾹 누른다고 해서 그 감정을 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모아졌다가 불만이 되고 힘듦이 되는데 그것을 덜어내는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효통령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 오하효 하기입니다. 제가 조금 MZ세대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을 조금 썼어요. 오하효. 이거는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하루 운동을 해서 나의 신체와 정신적인 것들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오하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트렌드였는데요. 우리 2022년도에는 오하온보다 오하효가 어떨까요? 오늘 하루 효도로 생각하기. 자, 그 첫 번째는 효도 일기 혹은 효도 메모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또 강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그냥 자기도 바쁜데, 그런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8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8초만 해보자. 글로 잠깐이라도 메모해보자.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효 일기 써보세요, 효 메모 해보세요, 오하요 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메모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적 기능에 의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글로 써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 자체도 앞으로 미래에 내가 부모로서의 자격도,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자녀로서의 자격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면 감사할 일이 되게 많아진다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언어적 표현에 의한 심리적 기능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오하요 첫 번째는 효일기, 효 메모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8초의 기적이라고 한다. 오하요 운동의 두 번째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말과는 다르게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이해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깨소금딸, 예쁜 딸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예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1년에 300회, 400회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저는 늘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그 교육의 내용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에겐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라도 자식들과 소통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거보다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오하요의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주 재미있게 설계해보는 것도 오하요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잘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한테는 효도가 아닐까? 예, 그러면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를 잘 설계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조금은 체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도 아주 큰 효의 덕목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하루 효도하기, 첫 번째 8초의 기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뭐 했죠? 대화의 훈련. 네, 대화의 훈련까지는 잘 하겠는데 왜 갑자기 오하요에서 미래를 설계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효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내 앞가림을 잘하는 거, 이것도 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까 하는 것을 아주 매일매일 차곡차곡 훈련하는 것도 오하요 운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거창하거나 또 아주 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을 내가 얼만큼 성실하게 살아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많이 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느냐, 이런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마음씀, 휴먼 터치입니다. 마음씀과 휴먼 터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야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철학이라고 하고 아주 행복한 공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병들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막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2022년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미래 인재로서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분명히 잘 성장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인 덕목을 잘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분명히 아주 좋은 미래 인재, 골드칼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간의 역사가 담긴 책, 엔드 오브 타임. 최고의 과학 저술가 브라이언 그린이 말하는 세상의 시작과 끝, 의식의 진화와 인간 존재의 의미, 우주의 종말까지 아우르는 이 시대 최고의 팝 사이언스 걸작인데요. 우주의 시작에서 끝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성찰,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한평생 호흡하는 존재를 위한 숨쉬기의 과학, 호흡의 기술. 이 책은 호흡이 어떻게 우리 인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호흡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삶의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인류가 잊어버린 숨쉬기의 잠재력을 되살리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헌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호흡에 대한 통념 호흡의 비밀을 10년간 파헤친 역작 호흡의 기술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돈의 비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책. 2030부터 4050까지 경제의 궁금증은 물론 돈의 흐름을 보는 시각을 키워줄 책.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재테크 방식부터 전체적인 계획까지 한눈에 보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입니다.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한 저를 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넌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이렇게 도와줄 것이고 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성인이 돼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내 몸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